사실 남들이 생리를 얼만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월경 과다인가 아니면 정상 월경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정상적인 생리량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가 하루 평균이거든요. 생리 시에 나오는 굴의 정체는 핏덩어리죠. 월경 과다는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2가지 이상만 해당되시면 월경 과다를 의심하셔야 되거든요. 원장님, 저 이거 진짜 저 아는 사람 얘기예요. 아는 사람? 진짜로 저 아는 사람 얘기인데요. 생리 4나흘차에도 이거를 써야 좀 마음이 놓인대요. 그거잖아요. 입는 오버나이트.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가려도 좀 불안하고요. 뭐 생리대 부피 보세요. 미니 빼고 쓸 수가 없어요. 알곤 하이나 IF. PD님 아니고 PD님 아는 사람, 네, 아는 사람 얘기잖아요. 이거를 생리 기간 내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같은데 진찰대로 가시죠. 안녕하세요. 1타3피의 산부인과 전문의 손윤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월경 과다예요. 사실 남들이 생리를 얼만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월경 과다인가 아니면 정상 월경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자가 테스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총 5가지 문항이에요. 1번, 한두 시간마다 생리대를 흠뻑 적셔서 교체해야 된다. 2번, 밤에 자다가 생리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3번, 500원 동전 크기처럼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가 생리기간 내내 나온다. 4번, 생리기간이 8일 이상으로 길다. 5번, 생리기간이 되면 어지럽고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러한 빈혈 증상들이 계속 있다. 이 중에서 2가지 이상만 해당되시면 월경 과다를 의심하셔야 되거든요. 월경 과다는 단순히 생리량이 좀 많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빈혈 증상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월경이 계속 많은 상태로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나가면 밑 빠진 독이 물붓기 같은 거거든요. 월경 과다가 만성 빈혈로 이어지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극심한 피로, 면역력 감소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정상적인 생리량은 우리 요구르트 아시죠? 요구르트 한 병 정도가 하루 평균이거든요. 65ml 내외가 하루 평균이어서 그 정도의 출혈은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 정상 생리를 하시는 분들은 어지럽고 숨차고 머리가 아프고 그럴 정도의 생리량이 있지는 않아요. 생리할 때 굴을 낳는 느낌이다. 너무 많이 느껴지고 너무 많이 눈에 보여서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이 덩어리가 뭐예요? 굴의 정체를 모르시는 여성분들은 사실 굉장히 행복하신 거예요. 정상 생리량을 가지신 분들이고 누구나 또 생리량이 좀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기 때문에 덩어리를 만나게 될 텐데 생리 시에 나오는 굴의 정체는 핏덩어리죠. 혈괴라고 하는데요. 생리혈에는 원래 항응고인자가 있거든요. 근데 생리혈이 너무 많아. 항응고인자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선홍색의 출혈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덩어리진 혈이 나온다. 출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덩어리도 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갑자기 생리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 자궁에 뭐 병이 생긴 건지. 이게 다양한 원인들이 섞여 있긴 한데 진료실에 오신 분들은 최근에 혹시 체중이 많이 느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면 여성 호르몬이 과다 상태일 때 생리량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난소에서 만드는 거 말고도 지방세포에서도 에스트로겐 만들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급격하게 늘면 생리량도 급격하게 느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이제 질환의 영역이긴 한데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성근증이라든지 자궁 내막 증식증 같은 게 있으면 생리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초음파를 통해서 감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근종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있어요. 전체 여성 인구 중에서 20%에서 30%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자궁 근종이고요. 근육으로 된 종양이에요.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근종은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종의 깊이가 깊거나 근종의 크기가 크시면 월경 과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죠. 이거에 대한 치료 방법은 뭐가 있어요? 원인에 따라서 역시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생리량은 에스트로겐이 많아서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에스트로겐의 혈중 농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치료를 하면 되거든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잔뜩 함유된 게 미레나라는 루프, 자궁 속에 이제 넣는 기구인데요. T자 모양이고 요만해요. 시술 시간은 5분 정도 이내면 끝나고요. 처음에 적응 기간 동안 한두 달 정도는 조금 아랫배가 좀 불편하다든지 생리통 하는 것처럼 생리가 아닌데 부정출혈이 나온다든지 하는 적응 기간을 겪을 수는 있으나 그 기간 지나가시면 대부분 월경 과다는 많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궁 근종이 이렇게 자궁 내막층에 위치하게 돼 있으면 미레나 같은 루프를 넣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수술적 치료를 권장해드리고요. 자궁 내벽에 돌출된 근종이 아닌 경우에 아니면 자궁 성근증이 있는데 아직 수술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 경우에는 호르몬이 함유된 미레나
미레나 같은 루프를 우선 권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미레나를 쓰기가 어려운 단계로 가기도 해요. 그 전에 발견했을 때는 미리미리 치료해보는 거죠. 미레나 추천합니다. 자궁 속에 루프 넣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다. 그런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 단일 제제로 돼 있는 호르몬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팔에 넣는 임플라논도 있거든요. 역시 프로게스테론 제제로 이루어져 있고 에스트로겐을 조금 눌러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호르몬이 들어간 피임 도구들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또 많아졌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 예를 들면 몸이 붓는다든지 부정출혈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생길 가능성은 있어요. 월경 가다가 더 괴롭냐 아니면 부정출혈이 더 괴롭냐, 이 중에서 이득이 더 크고 불편감이 더 적은 걸로 선택하면 되겠죠. 이게 생리 때 와서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생리를 끝나고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궁 속에 근데 뭘 넣을 때요, 자궁문이 열려 있어야 좀 덜 고생하고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생리 기간이긴 합니다. 생리량이 너무 많으실 때는 넣었을 때 다시 떠내려 내려오거나 자리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생리를 한 우리 5일 정도 한다 그러면 3에서 5일차 어느 정도 양이 조금 줄었을 때 와서 하시면 제일 고생 안 하고 적응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경 과다는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수가 있나요? 월경 과다는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좋아지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내가 왜 월경 과다가 있는지를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루프나 뭐 임플라논이 아니더라도 피임약만 먹어도 생리량은 많이 줄어요. 그래서 월경 과다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고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산부인과 의사니까 피임약이라든지 호르몬 함유 루프 같은 것들로 삶의 질을 좀 올려드리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요. 피임약을 왜 안 드세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드세요? 하면 1번으로 걱정하는 게 나중에 임신 안 된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는 전적으로 X입니다. 피임약은 중단하면 3개월 이내에 가입 능력이 돌아와요. 배란도 바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자궁내막 증식증이라든지 성근증, 자궁 근종들이 진행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추후에 임신을 준비하실 때 오히려 가입 능력을 보존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너무 과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생리기간이 힘들잖아요. 근데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함께 상담하고 진료하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경과다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러다 말겠지 하고 지나가고 있다면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제때제때 확인하고 해결하고 넘어가자고요. 어렵던 게 좀 풀리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